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야지.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당신은 왜 맨날 옆에서 보고만 있어? 이 중 한 문장이라도 듣고 뜨끔하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연이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아픔이죠. 저는 수많은 사연을 분석하며 갈등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형 1, 내가 왕년에. 비교와 훈수형 갈등입니다. 이 유형은 어머님이 우리 때는 말이야, 내 아들한테 더 잘해줘야지라고 말씀하시며 며느리에게 훈수를 두는 경우입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지만 며느리에게는 내 방식은 틀렸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녀를 챙기며 어떤 자기 효능감이 충족되지 않는 시어머니의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유형 2, 우리 손주가 위험해. 육아 방식 갈등입니다. 우리 손주가 위험해 라는 말 속에는 손주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가 갈등으로 번집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억지로 먹이는 행동처럼 서로의 사랑이 불신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3, 나는 해줄 만큼 했는데. 물질적, 정신적 간섭 갈등입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감정적인 빚을 지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과 물질을 거래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갈등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며느리의 시점. 자, 여기서 사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며느리 김지은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오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갈 때마다 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는 식의 훈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손주를 보러 오셔서도 아이는 매일 한약을 먹여야지, 이런 반찬을 먹이면 어떡해 하시며 결국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으셨죠. 남편은 옆에서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남편은 제게 내 편이 맞냐는 물음에 답도 못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많은 며느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은 씨의 시어머니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녀에게 간섭하고 훈수하는 것을 여전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며느리의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 상처는 결국 아들 부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은 분노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시점.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죠. 이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남게 된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두 분이 함께 외로움을 나누셨지만 혼자가 된 이후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자기 효능감 상실을 느꼈고 그 외로움과 상실감을 또다시 간섭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연민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간다리가 되는 아들의 시점.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중간다리인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도 어머니의 외로움도 모두 알고 있는 이 아들은 무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맞아? 라는 아내의 절규에도, 며느리가 나를 미워한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에도 아무 말 못하는 무능한 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을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대체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실적인 솔루션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찾은 해결책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 1. 대화와 이해. 아들은 먼저 아내에게 무조건 당신 편임을 반복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당신의 생각도 옳다는 식의 중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내의 상처에 깊이 공감했죠. 그 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어머니에게 새로운 취미에 놓인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찾아드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어머니의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해결책 2. 어떤 경우는 포기하고 아들, 손자만 보자. 현실적인 거리두기. 하지만 아들은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아내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을 존중해주기로 했죠. 대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개체 역할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으실 때 아들이 손주와 함께 찾아뵙거나 손주와의 시간을 더 자주 만들어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쉽지 않은 갈등이지만 최대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반영한 가장 좋았던 방법을 토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고부 갈등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죠. 이 사연의 결말은 비록 모든 갈등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